네, 진실탐사그룹 셜록, 안경을 잃어버린 안경여신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 이명선입니다. 결국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네, 오늘 아침까지 찾았는데 결국에 못 찾았어요. 그럼 안경 없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좀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똑바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뭔가 보이는 게 없을 때 굉장히 이 사람이 뭐랄까요? 이게 집중력이 높아지거든요. 오늘 이 집중력 높은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보죠. 자,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그동안 일부러 부실하게 수사하고 또 덮으려 했다는 정황이 보인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당초 활동 기간이 이번 달 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사위가 오늘 회의를 열고 이 활동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여론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기한 사실은 3월 31일 이번 달 말까지였는데 2달 연장이 됐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은 조사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몇 개 안 남았는데 장자연 사건 그리고 김학의 사건은 조사 기간을 2달 연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는 5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번째 연장 결정입니다. 사실 조사단 연장 요청이 있었는데 과거사위는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그랬었는데요. 근데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네. 실제로 장자연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기간 연장, 그 재수사를 바라는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6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제가 아침에 잠시 보니까 63만 4만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던데 이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언급했던 사건들이 뭐 3가지예요. 고 장자연 씨 관련된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된 이 성비위 사건, 그리고 클럽 버닝썬 이 경찰과의 유착 얘기들을 얘기를 하면서 제대로 진상 규명해라라는 지시를 했던 것인데, 자 일단 연장할 수 없다고 얘기하다가 연장이 됐단 말이죠. 네. 그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이제는 진실규명이 정말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수사 지시까지 뭐 간접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그 워딩을 가져오면요, 검찰하고 경찰에게 명운까지 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특권층에게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이 고의적으로 부실수하거나 그랬으면 적극적으로 진실규명하고 가로막고 비호한 정황을 파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표현이 좀 재밌더라고요. 주머니 속에 뭐가 있는지 뒤집어 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그러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공성, 공정성, 공신력 회복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기한이 연장된 만큼 사실은 이 조사단이 밝혀야 할 사항들이 아주 명확해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뭐 앞서도 잠시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태생적으로 이 조사단이 갖고 있는 한계가 느껴져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사기간 연장해도 수사권이 없잖아요.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체포나 뭐 압수수색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이 조사단이 소환 통보를 했는데도 불응을 했죠. 그렇죠. 근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아마 어제 하루 종일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간이 추가로 주어진다고 해도 그래서 지금보다 얼마나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의문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게 어떤 방식으로든 재조사에 착수를 하게 되면 또 자신들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잘 못했으니까 이번에 다시 조사한다는 느낌이니까요. 어쨌든 뭐 당연한 결과인데요. 검찰 과거 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결론이 또 나오면 조직이 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잘못했을 땐 제대로 수정해서 바로 잡는 게 맞는 맞습니다. 거죠. 이게 또 변수가 있는 게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검찰하고 청와대 약간의 갈등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하면 검찰 속내가 그렇게 좀 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복잡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과거사의 결정을 통보받은 법무부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라고 뭐 얘기되거나 아니면 별장 성비위 사건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또 하나 붙고 있는 게 특수 강간 사건으로 지금 명명하고 있는 매체들이 또 제법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이 특수 강간 혐의를 빼라
라고 하면서 두 차례나 기각했던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네, 어제 KBS 보도인데요. 참 내용이 황당합니다. 네. 여성들의 말을 믿을 수 없어서 특수강간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 이게 검찰의 기각 사유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네, 예. 계속해서 그 출국 금지나 이런 것들이 미뤄졌거든요. 결국 수사 착수 한 달이 지나고서 세 번째 신청만의 출국 금지가 그때 받아들였었는데요. 네. 근데 그 정황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장 주인 윤중천 씨를 비롯해서 김 전 차관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조회,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것들도 검찰이 10여 차례나 기각했다 이런 내용도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10여 차례 기각하면서 시간은 지나버렸을 테고요. 네, 관련 증언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KBS 취재진이 경찰 수사팀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했냐면 김학의와 관련된 혐의는 빼고 출국 금지나 영장을 신청해라 이런 지휘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에 이런 수사 지휘를 했다는 것이죠. 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은 어쨌든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불응했는데 돌연 입원을 했었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그래서 윤중천 그리고 피해자 여성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초지일관 입장이 같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민감용 경찰청장이 며칠 전에 국회에서 영상을 보면 누가 봐도 김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수사 내용 마무리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그때부터 뭔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과연 뭐 그 영상 제가 직접 보질 못해서 뭐라고 설명하기는 힘듭니다만 본 사람들은 영상 내용이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다.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라는 건 뻔히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해석하거나 수사하는 그 뭐랄까요 관점이나 태도가 다르다는 건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네, 장자연 사건도 그렇고 사실 이 사건도 참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그럼요. 또 언제까지 반복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꼭 최고 통수권자가 특별 지시를 해야 조사가 됩니까? 제발 시원한 수사 부탁합니다. 3287 끝번호 쓰시는 분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유튜브에서 프라이팬 오브 런던의 프라이팬님이 수사권도 없는 진상조사단 수사권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메시지도 보내주셨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이런 여론이 결국은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2달 연장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과거사위 활동 관련된 뉴스 살펴봤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경찰은 정준영 씨를 다시 불러서 조사한 뒤에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의 경우 상대적으로 도주 가능성은 낮은 만큼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릴 걸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정 씨는 이번 단체 대화방 사건으로 구속되는 첫 번째 연예인이 됩니다. 자, 이 뉴스를 전하기 전에 문자 메시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435 끝번호 쓰시는 분이 저희 아들도 안경을 자주 잃어버리는데요. 안경 고리를 사셔서 끼고 다니시면 분실될 우려가 없습니다. 요즘에도 패션 아이템이죠. 네,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이명선 기자에 대한 애정이 우리 권유부 가족들이 굉장히 커요. 예. 감사합니다. 자, 뉴스 보죠. 자, 경찰이 결국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사실 뭐 예상됐었는데 네.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경찰에 신청했습니다. 혐의는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서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입니다. 사실 진짜 게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 커지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입건된 사람이 모두 40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많아질 것으로 더 예상이 늘어날 되는데요. 것으로 보이죠. 네. 지금까지 경찰 수사 진전된 상황 좀 설명해 드리면 경찰이 정준영 씨 휴대전화 3대를 제출받아서 포렌식을 진행을 했고요. 근데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이 있는지도 확인하기 위해서 뭐 정 씨 주거지라든가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었습니다. 네. 어쨌든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카드를 꺼낸 건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정 씨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아마 경찰이 줬을 것이다. 그리고 경찰이 그 황금폼이라고 불리는 네. 그 문제의 휴대폰을 입수한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 씨는 어제 입대 연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렇죠. 성매매 알선 혐의를 갖고 있는 승리 씨가 입대 연기를 했다라는 뉴스까지 봤습니다. 이게 승리 씨가 들어있는 그 카톡방 단체방에서 그 소위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사람이 바로 윤모 총경입니다. 경찰 계급은 총경이고 성씨는 윤 씨라는 얘기인데 이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근무를 했었어요. 강남서에 생활안전과장을 하다가 네. 총경으로 승진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거기서 근무할 당시에 승리 씨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죠. 유리홀딩스의 대표 유인석 씨하고 골프를 쳤다.
이런 정황이 파악이 됐어요. 네, 그 경찰 관계자 말인데요. 윤 총경이 2017년에서 2018년에 유 대표와 골프하고 식사했다 이렇게 진술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SBS 보도를 보면은 유 대표뿐만 아니라 뭐 승리, 그다음에 FT 아일랜드의 전 멤버 또 최종훈 씨, 네. 그리고 유인석 대표의 아내가 박한별 배우잖아요. 그 다른 연예인들, 이 박한별 씨 포함해서 다른 연예인들도 골프를 같이 친 것으로 확인된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가까운 곳 좀 추정되는 게 이 최정훈 씨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K-팝 공연을 할 때 그 윤총경 아내에게 뭐 공연 티켓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어제 SBS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경의 아내와 아이들이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그곳에 공연이 있을 때 티켓을 마련해줬다. 뭐 이런 얘기를 어제 SBS 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내용이 있는데요. 그 윤 총경이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승리하고 유리홀링스 그 유인석 대표가, 유 대표가 공동으로 개업한 술집이 있거든요. 몽키 뮤지엄이라고. 한때 굉장했던 라운지 바죠. 아시는군요. 네. 그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2016년 7월에 당했었는데 그때 윤 총경이 강남시에서 일했었으니까 아는 경제팀 경찰관에 전화를 걸어서 단속될 만한 게 있냐 이렇게 알아봤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윤 총경을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습니다. 자, 이 몽키 뮤지엄이라는 술집이 라운지 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술집이죠. 그런데 그 허가를 일반 음식점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일반 음식점은 말씀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음식이 주가 되고 술은 부가되는 그런 음식점인데 이 몽키 뮤지엄이라는 곳은 그 반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럽처럼 운영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춤도 추고 뭐 술도 먹고 하는 그런 라운지 바로 운영이 됐었는데 주변에 있던 다른 업체에서 와서 지금 이게 잘못된 거다. 네. 사진 찍어서 이제 신고했던 내용을 그때 당시에 이제 윤 총경에게 뭐 부탁을 연락을 한 해서 거죠. 또 윤 총경이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내용 알아봐 달라 그러고 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떤 대가성이 있거나 뭐 청탁이 있었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서울중앙지검으로 또 이 사건이 이제 배정이 됐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했던 가수 승리 씨의 이 성접대 의혹 사건, 또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 유포 사건 형사 3부에 배당을 했군요. 네, 사실 현직 경찰이 연루되기 때문에 검찰이 그냥 할지 아니면 경찰이 맡을지 이게 좀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찰이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당분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경찰청장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중 수사를 하는 것보다는 당분간 수사 지휘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검찰에서 직접 손대지는 않고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면서 고급 외제차와 수영장 딸린 집 사진을 올려 유명세를 탔던 이희진 씨입니다. 지금은 구속 수감된 채 2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이희진 씨의 부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 1명은 붙잡혔고 나머지 공범 3명은 중국으로 달아났는데 사건이 의문투성입니다. 이 사건은 어제 접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한동안 뭐 2016년쯤이었을 텐데 뭐 여러 예능 프로에도 나오고 해서 잘 알려졌던 이희진 씨. 뭐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뭐 투자 유치를 이제 하면서 뭐 사기 혐의 등으로 지금 구치소에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 이희진 씨 같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주식 거래하고 투자 유치한 혐의로 징역 5년, 뭐 벌금 200억, 추징금 130억, 뭐 선고받고 동생도 마찬가지로 유죄 선고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지금 수감 중인데요. 부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네. 뭐 아침에 좀 전해드리기 송구할 정도로 굉장히 엽기적이더라고요. 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 34살 김모 씨가 공범 3명과 함께 지난달 25일하고 26일에 안양에 있는 이 씨 부모 자택에서 살해를 합니다. CCTV 화면에 그게 좀 결정적으로 찍히면서 밝혀졌는데요. 살해 후에 그 이 씨 아버지는 냉장고에 그리고 어머니는 장롱에 각각 유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삿짐 센터가 옵니다. 네. 그리고 이희진 씨 아버지 시 씨는 냉장고를
시신이 지금 냉장고에 들어있기 때문에 냉장고를 베란다를 통해서 밖으로 꺼낸 다음에 평택의 창고로 이동을 시켰고요. 네. 냉장고가 워낙 꽁꽁 쌓여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삿짐 센터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뭐 이희진 씨 동생이 부모하고 연락이 안 닿으니까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경찰은 한 2시간 만에 바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발견하고 이제 그 용의자들 뭐 여러 명 중에 한 명을 검거를 했죠. 네. 검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범행 동기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될 텐데 진술한 바가 있을까요? 근데 참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인데 뭐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은 참 범행 동기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 피의자 김 씨는 이희진 씨 아버지와 2천만 원 채무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범행 동기를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들 이희진 씨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했고요. 근데 2천만 원 때문에 살인 저질렀다. 이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인도 그냥 살인이 아니라 지금 중국으로 달아난 그 공범들. 네. 이 사람들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중국 교포들이고 중국 사람들을 돈 주고 사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돈까지 들었는데 2천만 원 가지고 그랬다.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들죠. 이건 뭐 수사가 좀 더 철저히 돼야 될 것으로 보여요. 김 씨가 범행 과정에서 그 집안에 있는 5억 원 가져갔다 이렇게 진술한 것이 오히려 범행 동기일 것이다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거액의 현금이 집에 있다는 걸 아마 알았을 어떤 것이다. 형태로든. 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돈 주고 중국 교포들을 사와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중국 교포들은 지금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정황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뉴스가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그 뭐 KT 채용 비리 관련된 얘기 여기 김성태 의원이 계속 언급이 됐었는데 다른 사람들 이름도 나오는군요. 네, 황교안 전 총리 그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대표죠. KT 법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아들이 법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좀 채용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 정감윤 자유한국당 의원도 아들이 KT 국회 담당 부서에서 근무했다 이렇게 노조가 새롭게 주장했습니다. 새 노조의 주장까지 들어갔습니다. 진짜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진실탐색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